예, 지난주에 멤브레인 스트레스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쭉 배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라지 플레이트 티오리에서 이제 그 멤브레인 포스가 이 편미 방정식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 풀어보자. 이제 이 연립 편미 방정식을 직접 X하고 Y를 다 살려서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롱 플레이트에서 이제 하나의 스트립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몰 스트립 티오리하고 이제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비교를 해보자.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기서는 이제 그 주요한 게 앞에서는 이제 그 지금 이게 이제 에너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외력이 한 일하고 스트레인 에너지인데 이제 밴딩이 한 일하고 이제 텐션이 한 일이 이제 두 개 다 들어오죠. 그렇죠? 앞에 그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 같은 경우는 이 밴딩만 고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이 밴딩만 일어나는 거지 텐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라지 디플렉션 같은 경우는 밴딩을 넘어서 이제 텐션까지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어 보면 여기서 이제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최종적으로 요걸 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걸 풀기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이 W0가 어떻게 W0가 초기 차짐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0이면 거의 스몰 디플렉션하고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W0가 0일 때 요걸 이제 풀어 보면은 뭐 W1의 세제곱은 좀 작다고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제 해 보면 이거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에서는 0.14가 나오고 요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인데 W0가 이제 0인 경우는 요거는 이제 W1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개 거의 비슷하다. 요걸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게 그 어느 게 이제 더 디플렉션이 더 크냐 이제 요걸 한번 따져보는 건데요.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디플렉션이 이게 텐션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더 사실은 더 작겠죠. 요게 그러니까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에 의한 게 더 좀 작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에서의 나온 거고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방정식을 푸는데 뭐 물론 이제 이거를 잘 풀 수 있죠. 잘 풀 수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만 풀어보면 요 텀하고 요 텀은 이제 굉장히 작다고 해서 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W1을 구해보면 요 뒤에 이 텀이 하나 더 남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로 구한 그 W1이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로 구한 것보다는 더 큰 변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 같은 경우는 밴딩으로도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텐션으로도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구조의 변형이 아무래도 작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멤브레인 이펙트를 고려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도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도 이거는 자, 일단 이거 한번 뭐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뭐 물론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한번 뭐 봅시다. 아, 린, 린, Uh, 린? that, 네, 오케이. that, 예. 아, uh, what is your opinion? uh, the first one is much larger. First one. Uh, The stress is larger. Why? uh, What's the reason? uh, mm,
the bending stress is equal, but the first one has more tension stress. Yeah, right. Yeah, you mean the 우리가 이제 밴딩 스트레스하고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로 이제 나눌 수 있겠죠. 멤브레인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잘 안 나. 다시 시그마 B, 시그마 M. Lin, your opinion is sigma M, right? Sigma MA, sigma MP. This is larger, right? Yes. Actually, this nearly this case nearly zero, right? Yeah. Membrane Yeah. stress is not considered in the small deflection theory, right? Yeah. The problem is sigma B A and sigma B and B. Which one would be larger? Sigma B is larger. Yeah, right. Yeah. So because this is this case only the lateral force is resisted by the bending action, right? Yeah. So that's why the bending stress is much larger than this case. But this the left case, A case, is there is a lot of a kind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bending action and membrane action. So thus the bending stress may be much smaller than the B case. Yeah. So then if the combined, we don't know, right? I don't know. Yeah, but let's see the case. Okay. But the answer is larger stress this case, right? Because bending stress is quite sensitive to the lateral load. You know, the bending stress, the shape is large like this. Right? Okay. Bending stress is this is quite sensitive, but the membrane stress case is whole part of the thickness is resisting against the lateral load, right? Okay. So the increase of the membrane stress is much smaller than the bending stress. Yeah. Okay. So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멤브레인 액션은 some 이제 디플렉션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니셜 디플렉션이거나 또는 그것이 이제 아니면 그 로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드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멤브레인 액션이 거의 안 생기다가 그 로드에 의해서 이제 디플렉션이 점점 커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멤브레인 액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니셜 디플렉션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멤브레인 액션은 시그먼트하지 않다. 언제까지 그 디플렉션이 이제 그 플레이트 thickness 정도로 커지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그런 멤브레인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밴딩 디포메이션 이제 특히 이제 용접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판을 이제 용접을 스티프는 용접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열이 가 있잖아요. 열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보강파도 이렇게 이게 조금씩 처집니다. 이렇게 눈에 보지 않게 이렇게 처지는데 이런 게 오히려 거꾸로 그 일라스틱 스트렝스, 즉 이 레터럴 프레셔에 의한 일라스틱 스트렝스 관점에서는 좀 더 오히려 좋은 효과가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지금 이 다음에 그림의 표가 요 그래프가 이제 그 두 스트레스를 그 멤브레인 액션을 고려한 거와 고려하지 않은 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세 커브가 뭐냐면 이제 이니셜 디플렉션이 있는 경우였고요. 요건 이제 이니셜 디플렉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멤브레인 액션이 없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멤브레인 액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트레스가 지금 뭐냐면 요게 이제 서피스 스트레스고 텐션 사이드의 서피스 스트레스고 요거는 이제 컴프레션 사이드의 스트레스입니다. 즉 이거는 조금 지금 요 일단 밑에 거를 보면 요 밑에 거를 보면
이건 조금 거꾸로가 돼 있긴 한데 판이 이제 이렇게 프레셔가 이렇게 가해져서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위쪽은 이제 텐션이 걸리죠. 텐션이 걸리고 여기는 이제 컴프레션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같이 걸리죠.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걸리니까 이걸 두 개 더해주면 위에는 이제 더 커지고 이건 더 작아지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이 차이가 결국 멤브레인 스트레스의 차이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멤브레인 액션이 이제 굉장히 커서 이걸로 인해서 어퍼하고 로우의 차이가 이제 크게 이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 중간이니까 요거 이제 중간이니까 이게 이제 바로 멤브레인 매그니티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 가운데 중간은 어떻게? 밴딩 스트레스는 0이죠. 그다음에 오로지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 정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여기 이제 이니셜 디프레션이 거의 없는 경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차이가 이제 별로 없죠. 여기는 이제 그 텐션 사이드는 이제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컴프레션 사이드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예, 맥시멈 밴딩과 이제 네거티브 맥시멈 밴딩.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러니까 맥시멈 밴딩 스트레스, 요게 그거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도 맥시멈 밴딩 스트레스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여기가 맥시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더한 거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제 밴딩 스트레스.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매그니튜드니까 이걸 더하면 0이 아니냐가 아니라 요거 이제 두 개의 이제 어떤 매그니튜드에 대한 평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그냥 크기만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도가 나온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는 이제 더 커지고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이거는 작기 때문에 더 커지면 별로 안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 작아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ignoring membrane effect고 이건 이제 멤브레인 이펙트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두 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로 디프렉션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멤브레인 이펙트를 고려한, 즉 우리가 이제 라지 디프렉션으로 구하거나 이건 이제 스몰 디프렉션 티오리, 즉 멤브레인 이펙트를 고려하신 스몰 디프렉션 티오리로 가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좀 봤죠, 그렇죠? 앞에서 이제 바로 이거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기죠. 여기가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결국 라지 디플렉션 띠에서 멤브레인 이펙트를 다 고려하긴 했죠.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초기 이니셜 디플렉션이 0이 되면 이제 거의 두 개가 이제 같아지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멤브레인 이펙트 고려하지 않으면 멘팅 스트레스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스몰 디플렉션 티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라지 디플렉션 티어리고, 그랬을 때 이제 스몰 디플렉션 티어리는 사실 밴딩 스트레스는 사실은 이제 거의 0에 가깝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밴딩 스트레스가 훨씬 크고, 그 다음 멤브레인 이펙트를 고려하면 이제 이게 더 크게 큽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밴딩 스트레스는 굉장히 센서티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밴딩이라는 건 별로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어떤 외력을 견디기 위한 좋은 그런 미케니즘은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금세 판이 이제 워낙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섹션 모듈러스 또는 이제 2차 완성 모멘트, 세컨드 오브 더 모멘트 오브 이니셜, 이게 이제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은 밴딩으로 견딜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을 조금만 주더라도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빨리 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판이나 이제 어떤 빔이나 이런 것들 다 멤브레인 액션 이제 우리가 버틸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니셜 폼에 따라서 어떤 베네피셜한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플랫한 피트는 뭐 이건 뭐 그냥 개념적인 건데, 상대적으로 이나스틱 스트렝스가 이제 1.5라고 한다면 이니셜 디플렉션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트 thickness 정도로 있으면 이제 2.58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플레이트인데 이게 이제 퍼머넌트 셋이라는 게 이제 영구변이 있는 거예요. 플레이트 thickness만큼 그러니까 영구변이 있는데 이게 디시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접시 모양처럼 이렇게 변형이 영구 변형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요거는 레지듀얼 스트레스까지 더해서 오히려 이제 일라스틱 스트렝스가 더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이니셜 레터럴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강성에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엣지가 그때도 말했지만 partial restrained from the pulling. 그러니까 엣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엣지가 이렇게 이제 요 엣지가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딸려 들어오지 않는 그런 조건일 때 이제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내용을 좀 추가하긴 했는데 뭐 강의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플라스틱 밴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앞에까지는 다 그냥 일라스틱이었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 밴딩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런 판이 진짜 이런 멤브레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일라스틱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파단될 때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판의 거동을 보면 네.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제 판의 거동을 한번 이렇게 본 건데요. 먼저 이제 이거는 일라스토 플라스틱 밴드인데 이거 사실은 그 상쇄구조 역학에서 소성 힌지 쪽에서 조금 배우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판으로 약간 좀 확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판이 이제 이렇게 양쪽이 램프 이런 판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하나의 스트립을 우리가 띄어서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일라스틱 밴딩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드가 요 끝에 양쪽 힌지 양단 끝쪽에 가장 위에 서피스하고 가장 밑에 서피스 여기서 이제 그 일드가 발생하게 된다. 그걸 이제 PY 그때 이제 하중을 갖다 PY 일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드가 점점점 진전이 돼서 요 엣지에 이제 뭐 힌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엣지에 완전 여기가 소성이 다 이제 번집니다. 네, 그렇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사실 뒷면에 플라스틱 힌지 생기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그 모멘트가 작을 때 이렇게 되다가 이제 모멘트가 모멘트 딜드가 되고 그다음 힘이 더 가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성이 생기죠. 소성이 생기고 스트레스는 일들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넘어가요. 근데 이 힘이 계속 가해지면 요 파란색 즉 소성이 발생한 부분은 점점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성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제 강성이 0이잖아요. 강성이 스티프니스가 0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어떤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힌지라는 게 어떻게 돼요? 힌지라는 게 이제 그냥 힘 맞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힌지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일드 모멘트는 이제 시그마 y에다가 섹션 모더스를 곱하면 되고 이제 플라스틱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전체가 다 여기 전체가 다 시그마 y가 된 거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모멘트를 일으키는 건 MP는 이제 시그마 y에다가 GP는 이제 여기하고 G하고 다르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소상담임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플라스틱 섹션 모듈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요 중립축도 바뀝니다. 그렇죠? 중립축도 요따고 이제 이따가 바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립지라는 건 요 위하고 아래하고 이제 먼저 같을 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GP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여기 플라스틱 뉴트렉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플라스틱 엑시스라는 게 위하고 아래하고 면적이 같아지는 그 엑시스가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주면 위의 면적에다가 y1 그다음에 밑에 면적에다가 y2 이렇게 이제 그 도심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수인지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배운 거였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 양단에 소성인지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점점 발생을 해서 이제 여기 힌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아직 버티죠. 그렇죠? 여기가 힌지가 있지만 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마치 심플 서포트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심플 서포트는 됐지만 심플 서포트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또 힌지가 더 걸립니다. 힌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힌지가 여기서 이제 1가 발생을 하고 이제 마지막 여기가 또 힌지까지 발생을 하면 그럼 이제 3포인트가 힌지가 되면 그때는 이제 못 견디고 이렇게 쭉 꺾어지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P 컬랩스가 됩니다. P 컬랩스가. 자, 이제 이 소성인지가 발생하는 이 PC를 이제 배우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실제 판은 어떻게 돼요? 실제 판은 특히 이제 좀 판이 얇은 판 경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끝나질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 늘어나기 시작하죠. 텐션이 발생하죠. 텐션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스티프니스가 이제 다시 컬랩스가 된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요. 굉장히 크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판이 완전히 찢어져서 바닥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큰 하중을 견디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물론 이거 좀 나눠놓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V자 형태로 끊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여기가 소성은 여기 발생했지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버티죠, 그렇죠? 늘어나면서 버티다가 이제 완전히 여기가 텐션은 이제 그 단면에 균일하기 때문에 유니폼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점점 커져서 완전히 판 전체가 다 소성이 될 때 그때 이제 결국은 파단이 그게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컬랩스가 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텐션으로 이제 쭉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폭발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잠에서 고압에 못 견디고 찢어지거나 이러는 경우는 이제 결국 이렇게 완전히 텐션 작용에 의해서 찢어지는 이제 텐션에 의해서 전체 단면에 응력이 완전히 1대 걸 넘었을 때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하는 사람들 이쪽에 사실은 더 관심이 있어요. 소성지가 발생하는 거 뭐 그건 괜찮은데 판이 찢어지냐 안 찢어지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평형은 좀 생겨도 되지만 판이 찢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새게 되고 어떤 판이 어떤 보호 기능을 하는데 뭐 물이 못 새게 한다든지 아니면 압력이 어떤 차단을 한다, 폭발 압력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이 발통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차단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제 그다음부터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점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 이제 여기서는 요 이제 요 콜랩스에는 즉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그때 리프레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판이 그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붕괴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사실 소성 힌지가 생긴다는 건 큰 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까지 큰 변형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변형이 생겨서 판이 원래 기능을 잘 못한다. 그러는 이제 하중을 구한 게 이제 바로 플라스틱 힌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아까 이제 이 플라스틱 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성 힌지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이거 이제 페일리어 로드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구하는 과정을 뭐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은 소성 힌지가 생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보전, 그러니까 익스터널 워크와 그다음에 이제 인터널 워크, 즉 이제 인터널 워크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안에 저장된 인터널 워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소성인지가 생기면서 그 생성된 인터널 워크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익스터널 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P에 의한 거기 때문에 P 곱하기 W 요걸 이제 W를 곱하죠. 그래서 이제 PC 곱하기 W 이제 이 소성인지 생겨서 이제 큰 처짐이 생길 때 그때를 이제 PC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PC고 W는 2분의 1 세타 여기 때문에 2분의 1 세타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인터널 워크라는 거는 이제 MP에다가 2 세타만큼 들어갔다. 즉 여기서 이제 이 MP에 의해서 이만큼 이제 돌아갔다라는 거, 2 세타만큼 돌아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도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요 2 세타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MP가 되고 여기가 이제 일종의 2 세타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 면적을 구하는 거죠. 요 면적을 구하는 건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탄성 영역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경사가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요 부분은 뭐 거의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그냥 포함을 해서 그냥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거죠. 자동차가 결국은 어디 뭐 전봇대에 부딪혀서 찌그러지면서 흡수한 에너지라는 건 처음에 이제 탄소 변형을 하면서 흡수한 에너지가 이거는 이제 소성 변형을 일으키면서 흡수한 에너지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시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 자 그래서 요 MP에다가 2세타를 곱하면은 되죠. 이제 돌아가는 그 이제 이거는 요 힌지가 회전하면서 한 인선을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갖다라고 놓으면 요 PC는 L분의 4 MP가 되죠. MP는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어떤 단면이 보여지면 시그마 Y하고 소성 단면계에서 곱해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부파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단이 클램프드인 경우, 뭐 이런 경우는 힌지가 교수님. 여기가 3개가 생기죠. 예.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자음이 많이 들려요? 네, 지금은 또 안 들리는데 교수님 강의하실 때는 계속 지지직거려가지고. 그래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지? 이 의자 소리 때문에 그런가? 이 소리 같아요? 필기하실 때, 예. 예, 필기하실 때만 이 지직거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필기할 때. 예, 지금 이거 약간 의자 소리 때문에 그런가? 이 소리는 아니에요? 내 의자를 좀 옮겨볼게. 이 소리는 아니고 전기 잡음입니다. 전기 잡음. 전기잡음. 그러면 필기할 때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좀 소리가 들려요?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잠깐만, 내가 스피커를 주위에 꺼볼게요. 지금은 뭐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지금 다 음을 다 소거하나? 지금은 한번 다 모두 음소거를 한번 해볼게요. 꺼놨어야 되는데. 네, 여하튼 그러면은 지금 다 음소거를 꺼놓으면 안 되니까. 그 또 소음이 나면 얘기를 해줘요. 지금은 박격포를 음소거 이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자, 뭐 일단 모두 다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그 잡음이 생기면 또 얘기를 해줘요. 알겠죠? 잠시만요. 여기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꺼야 되나?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른 프로그램 한번 더 꺼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프로그램이 켜는 것도 없는데. 교수님 한번 다른 계정으로 이제 수강생 이렇게로 들어와셔서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떠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예, 그러려면 그럼 혹시 문제가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자기 예, 목소리를 이제 그 이어폰을 듣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이어폰을 써야지, 안 그러면 스피커로 나오면 이제 하울링이 생기니까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시만.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제 목소리가 좀 들리긴 합니다. 예, 약간 시간 차이가 있는데 들리긴 하네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들은 것만큼 그 소음이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잠시만 이거 지금 공유돼 있죠, 그렇죠? 지금 저도 제가 보내는 그 모니터를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익스터널 워크 한 거는 요 이제 Q에 의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Q에다가 어떤 특정한 Q에다가 그 Q가 가해진 그 위치에서의 그 W 이런 것들을 다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요 Q에다가 요 에어리를 다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QC에다가 2분의 L W0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널 워크 같은 경우는 MP에다가 이제 힌지가 여기 세 군데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세타, 여기는 세타, 여기는 2세타. 결국 4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QC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배운 사람들은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고 요거를 이제 플레이트에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PC는 이제 결국 여기다가 이제 결국 분포화 중이기 때문에 똑같이 2분의 B 여기는 이제 여기가 B죠. 아까 이제 플레이트에 이거는 브레드 스폭입니다. 예, 그때 이제 이게 하나의 스트립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L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식에서 L 대신에 B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인터널 워크도 이제 세타, 이세타, 세타에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PC는 이제 이렇게 돼서 앞에 식이랑 똑같아지죠. 예. 여기 이제 QC가 이제 L의 제곱분의 16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B의 제곱분의 16 이제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 섹션 모듈러스 이제 요거를 이제 뭐 그 판에 대해서 구하면 되죠. 뭐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 폭이 지금 1이죠. 그 유니트 랭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 높이가 이제 t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이제 t죠. 요 하나의 넓이가. 그다음에 이제 4분의 t 또 4분의 t 이렇게 하면은 이제 2분의 t가 돼서 4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P는 시그마 y에다가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PC는 이제 결국은 여기다가 MP 대신 요거 넣으면 이제 요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포화송 레이셔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실제 이제 포화송 레이셔를 구하면 이제 여기서는 없지만 약 12.5%가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PC가. 그때 이제 그랬죠. 요게 이제 그냥 한 스트립이 단독으로 혼자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 스트립이 이제 계속 옆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하중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 이제 주변에 쭉 이어지게 되면 결국 주변에서 이 포화속 이펙트로 저항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요게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까 힌지가 생기긴 했지만 이게 이제 럽처, 진짜 럽처라고 하더니 이게 이제 끊어지는 경우, 이제 요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엣지가 PC를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긴 했지만 요게 이제 결국 바로 어떤 콜랩스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 힌지가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텐션이 발생을 하면서 이 판 전체가 이제 텐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이제 텐션, 여기에 시그마 텐션, 여기 이제 시그마 1대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파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풀리 플라스틱 멤브레인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더 이상 남아 있는 그 밴딩 모멘트를 견딜 수 있는 남아 있는 그런 캐퍼빌리티가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소음 잘 안 들리죠? 지금은 되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랬지, 아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하려면 이거를 텐션을 구하려면 결국 우리가 늘어난 길이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게 이제 이렇게 꺾여지든 아니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늘어나든 해서 요게 이제 늘어난 길이를 알면 우리가 델타를 알면 입실론 알고 입실론 알면 우리가 시그마 t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시그마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그때 이 델타를 일으키는 이제 우리가 PU 럽처에 해당하는 PU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뭐 이것도 이제 또 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판이 또 2차원이다 보니까 그걸 정확히 구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판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접시 모양으로 변형이 될 때를 가정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델타하고 입실론하고 시그마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사실 소성인지가 생기기 전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라스틱 멤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판이 조금 굉장히 두께가 얇다, 두께가 얇고 변형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면 소성인지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시그마 T에 의해서 럽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판이 두껍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소성인지가 먼저 생기고요. 소성인지가 생기면서 이제 바로 그냥 럽처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약간 이제 판의 또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롱 틴 플레이트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씩 제가 말할 때만 약간 다분히 같이 섞여 들어가죠. 저도 느끼는데. 자, 여하튼 이거는 지금 롱 틴 플레이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틴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트 티크니스가 얇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변형이 생기기 전에 이런 소성인지가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밴딩 리지스터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의 티크니스 같은 경우 밴딩 리지스터는 굉장히 이제 낮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레셔에 대한 저항은 오로지 이제 밴딩 텐션 포스, 이제 밴딩 액션, 멤브레인 액션에 의해서만 이게 이제 이 저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 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힘의 평형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PB에다가 이제 B를 곱하면 전체 이제 버티컬 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텐션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시그마 T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 세타만큼 시그마 T 곱하기 티크니스에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제 이 버티컬 성분이 나오죠. 이 버티컬 성분. 요게 이제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두 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마 세타는 이제 세타로 할 수 있고요. 세타는 R분의 2B, 즉 뭐냐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2분의 B고 여기가 이제 ER이죠, ER.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사인 세타가 이제 그렇죠. 이제 여기가 이제 ER이 되죠. ER이 되니까 B변분의 높이 해서 그래서 이제 ER분의 2B가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세타 대신에 사인 세타 대신에 이제 이걸 넣으면은 뭐 PR은 R분의 시그마 T에다 티크니스 T를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R을 모르죠, 그렇죠? R이 이제 언노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우리가 WM으로 우리가 표현하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고 관심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이런 판이 얼마나 처지면 이게 이제 럽처가 생기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RWM으로 나타냅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지오메트릭한 특성을 이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WM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 이거는 이제 삼각형 닮은꼴을 이용해서 이분의 B는 이제 WM, 요거분의 이제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분의 이제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닮은꼴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WM이 이제 거의 작기 때문에 이거 4R분의 B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R분의 1은 간단히 B의 제곱분의 8W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은 여기서 R을 이제 WM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 시그마 T 요거를 우리가 또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게 이제 판 같은 경우는 2차원이기 때문에 입실론 T가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제 로우 플레이트에서 한 스텝인 경우 이 방향의 시그마 이제 입실론 I가 0이라는 거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했던 겁니다. 요거는 요 장의 제변 앞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입실론 T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거 늘어난 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그렇죠. 이제 여기서 늘어난 길이가 이제 여기가 되죠. R 세타가 되죠. R 세타. 여기서 R 곱하기 세타가 되고 R 곱하기 세타가 되고 오리지널 길이는 이제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2분의 세타가 R 사인 세타였으니까 앞에서 여기다 2분의 세타에서 다 사인 세타를 넣었습니다. R은 뭐 여기 있으니까 이제 다 분모 분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를 테일러 시리즈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 풀어져진 거고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또 작다고 하고 해서 없애고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세타분의 세타에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T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타는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이 가져오고 뭐 이제 계산하면 입실론 T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PR을 이렇게 나타냈고 그다음에 입실론 T는 이제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렇죠? 앞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입 시그마 T 요 시그마 T를 이제 없애버리면 여기서 이제 결국 시그마 T가 요 관계식에서 시그마 T를 이제 WM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 넣으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시그마 T를 대신에 다 WM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그 럽처 발생하는 그 프레셔를 오로지 시그마 T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T도 모르니까 오로지 WM에 대한 이제 함수로만 이제 나타낸 겁니다. 뭐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오로지 WM 필요 없고 시그마 T로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WM을 없앨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거가 또 쉽죠. 뭐 사실 여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1번, 2번을 세제곱해서 나누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질 것도 없이 사실은 여기서 WM 시그마 T로 바꾸면 되는데 이 밑에 식에서 보면 이제 WM을 시그마 T로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넣으면 또 마찬가지로 PR은 시그마 T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때 이제 우리가 탄성 설계를 할 때는 시그마 T를 뭐 시그마 I까지 보면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Y 한 3분의 2 정도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PRE 즉 이제 이건 탄성 설계는 이제 여기다 시그마 T는 3분의 1을 넣으면 쭉 이렇게 되면 약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판에 어떤 특성치가 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질성치가 이제 들어오면 그럼 PRE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스틱 멤브레인. 이 앞에서는 그냥 일단은 플라스틱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완전히 럽처가 발생할 때는 아까 시그마 T 대신 시그마 Y였습니다. 아까는 시그마 T 대신에 3분의 1 넣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성 설계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또 진짜 이제 이게 멤브레인 액션에 의해서 완전히 파단 럽처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보면 시그마 t는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시그마 y 대 시그마 t 대신 시그마 y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거는 우리가 여기 뭐가 빠졌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포화성 레이셔를 고려했을 때, 포화성 이펙트를 고려했을 때, 이게 이제 앞에서 12.5%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2.5를 이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보시면 여기 있죠. 포화성 이펙트 12.5라고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넣으면 여기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쭉 이 포화성 레이션 이제 다시 넣고 계산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위에 것도 포화성 레이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죠? 밑에 건 추가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건 이제 레퍼런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까지를 고려했는지 정확히 저도 이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뭐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이제 뒤에 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디자인에 쓸 때는 요 앞에 식하고 뒤에 식하고 약간 좀 다르잖아요. 요 베타. 그러니까 이게 스토키 플레이트한 경우, 즉 뭐냐면은 이 베타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티크니스가 결국 큰 거죠. P에 비해서 티크니스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트 티크니스가 큰 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소성인지에 의해서 붕괴가 발생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때 바로 파다리지 않지만 사실 바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성인지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사실상 바로 이게 럽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쓰는 게 이제 적절하고, 그다음 슬렌더 플레이트 같은 경우, 이건 아까 이제 티크니스가 작은 거였죠. 결국 이제 이게 이제 티크니스가 작기 때문에 베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그마 y가 3분의 시그마 y의 3분의 2, 시그마 t가 지금 요걸 넘지 않게 설계하면 이제 p r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앞에 뒤에 두 개가 있는데 요거 다시 이제 수정해서 이 시그마 이게 이제 일드가 되겠네요. 일드.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요 앞에 요 값을 이제 갖다 써서 이 럽처에 해당되는 그 프레셔, 레터럴 프레셔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플레이트 티오리는 끝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플레이트 티오리가 이거 말고도 이제 더 깊이 또 이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이쪽에 이제 오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익스플로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서 다른 럽처 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뭐 이런 형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 플레이팅 티오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버클링하고 이제 사실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팅 티오리를 이제 우리가 버클링에 이용을 해서 버클링 스트렝스, 그거를 이제 사실은 배우는 게 더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이게 제가 말할 때마다 약간씩 지지직거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좋은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볼게요. 지금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놓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음질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윈도우 서피스 새로 산 거여서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도 계속 그러네요. 자.
자, 이게 보이죠,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 요즘 보면은 뭐 물론 다 영증 공개해질 텐데 요즘 TV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동양 서양 요거 좀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보니까 왜 서양이 사실은 저도 좀 그 코로나가 왜 미국 같은 게 빨리 번지느냐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뉴욕주 같은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복잡하고 번잡하긴 하지만 글쎄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널찍널찍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밀집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사실은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없어요. 워낙 이제 주차장이 후진해서 뭐 주차하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다 앞으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텍사스 휴스턴 거기 굉장히 넓은 데서 좀 지내보긴 했지만 그런 데는 진짜 후방 경보이든지 후방 뭐 카메라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워낙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서양이 왜 이렇게 빨리 퍼지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신발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인제 서양에서는 신발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발이 인제 거기에 천도 있고 고무도 있는데 거기에 세균이 붙으면 한 4 일에서 5 일까지 서식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인제 뭐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 인제 금속 위에서도 며칠 버티기 때문에 처음 갔는데 더 많이 그렇죠? 인제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거의 뭐 침대에 눕기 전까지 다 신발 신고 가다 보니까 그 신발에서 세균이 퍼진다. 이런 인제 주장이 있습니다. 꽤 뭐 논리적이죠. 반대로 이제 그냥 다 벗고 가니까 인제 그런 폐해는 좀 적죠, 아무래도. 물론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신발뿐만이냐 옷에 인제 사실은 다 묻기도 하는데 글쎄 묻으려면 사실은 옷에 더 묻을 수도 있는데 신발을 좀 더 더럽다고 해야 되지. 여하튼 인제 그래서 좀 비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쪽과 서양의 사고방식을 비교하는 건데 음 지금 여기서는 인제 이 가운데 있는 꽃이 왼쪽에 속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속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인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이 뭐였더라? 그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문제가 있죠. 예. 이거를 이제 묶는다면 이제 어떻게 묶냐 이거를. 예? 두 개를 묶는다면 어떻게 묶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어느 게 제일 앞에 있는 거냐라는 이제 관점이 있고요. 그죠?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게 좀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음 여기서는 이제 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제 서양 사람들은 이 원숭이하고 곰을 인제 같이 묶는다는 거고 인제 동양 사람들의 인제 많이 물어보면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동물끼리 묶는 게 맞다. 분류하는 관점이고 인제 동양 사람들은 인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묶는 게 좀 많다. 이건 이제 어떤 관계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인제 이건 인제 어떤 분류의 어떤 관점이고 인제 나누는 관점이고요. 그 사이언스에서 인제 사이언스라는 게 인제 어떤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게 사실은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제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게 앞일 수도 있고 이게 앞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앞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맨 뒤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우주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이제 맨 앞, 진짜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앞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쓰면 내 기준 앞에서 보면 이 앞에 게 제일 또 앞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 대부분 뭔가를 항상 관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근법 같은 것들이 잘 관찰을 해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를 이제 어떤 대상을 한 발 딱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관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 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감시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이거는 이게 원래 정답은 없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요 줄기가 이제 직선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B에 속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사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꽃 무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이제 이 둥그런 것들에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에 속한다라는 게 이제 대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사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서양에서 무조건 이제 나누고 분리하고 이런 것부터 이제 생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라 분석한다는 게 어널리시스인데 이제 이게 어원은 분리하다 이런 뜻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속성 관찰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부터 사실은 우리 과학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사실은 맞죠. 그 말은 맞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건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좌굴과 판의 최종 강도에 관련된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학부 때도 이 플레이트 버클링이라고 해서 이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 때도 선체 구조력 과학에서도 배웁니다. 근데 그때는 그 유도 과정은 없어요. 유도 과정은 없고 그냥 이제 그 결과만 가지고 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다음 물리적인 현상만 좀 이제 배우고 말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판이론을 쭉 가지고 그 좌굴에서 그 식을 이제 유도안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사실은 항상 이제 손으로 시작하는 사고가 있거든요. 요거 뭐 다 보신 분들은 좀 너무 싱거울 텐데 뭐 안 본 사람들은 뭐 위에서 또 그냥 넘어가기 그렇고 잠깐 짧게 대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MSC 나폴리라는 선박인데 이게 컨테이너 선인데 옛날 91년도에 지어졌는데 한 4,500 정도 TU가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엔진룸 쪽에 이제 찢어져서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기울죠. 다행히 침몰은 안 했어요. 침몰을 안 하고 결국은 이거를 이제 물이 차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에 해상에서 이걸 반으로 쪼갭니다. 여기 쪼개서 이제 끌고 가죠. 근데 이제 이거의 사고의 원인이 어떤 판의 좌구라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원인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때 선명히 DMV였는데 DMV에서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판의 좌구라고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지금 이 챕터에서 여기 보시겠지만 요 플레이트의 어떤 좌굴에 대한 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요 식을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요 식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되고 식을 많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식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요걸 이제 따져보는 건데 그거를 배우는 게 이제 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언스티프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가 사실 보강제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티프너 사이에 플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스티프드 플레이팅에 대해서 일라스틱, 그다음 인일라스틱 버클링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포스트 버클링 멀티밀 스트렝스라고 하는 이제 좌클이 일어나는 또 바로 또 완전히 붕괴가 되진 않죠. 그래서 버클링 이후에 또 그다음에 진짜 최종 강도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스티프드 플레이트라고 이제 이렇게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스티프드 플레이트는 또 따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스티프너이지만 스티프너는 전혀 변형이 아니고 멀쩡하다라는 가정하에 그 사이에 있는 플레이트만 이렇게 좌우로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플레이트 티오리를 써서 이제 쉽게 좀 구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스티프너도 같이 이제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스티프너하고 플레이트하고 같이 이제 거동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는 이제 스티프드 플레이트에 대한 좌구라고 최종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룰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제 다시 배우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와이드 컬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롱 플레이트 처음에 이제 롱 플레이트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기둥의 작업을 여러분 제로역학 시간에 마지막에 배우죠. 그래서 이제 그 P 크리티컬은 여기가 사실은 L의 제곱분의 파이의 제곱 2i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게 심플 서포트에 있는 기둥. 요 기둥에 이제 하중을 가했을 때 이게 이제 좌굴이 발생하는 그 좌굴 임계 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리티컬 버클링 로드라고도 하는데 요 크리티컬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긴 파는 이 기둥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단순히 이제 이 폭만 넓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요 시각을 그대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D 대신에 이제 E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L 대신에 이제 A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제 거의 20하고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서 I는 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단위 길이에 대한 거니까 좀 풀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D하고 이제 같이 묶어진 건데요. 시그마 크리티컬은 이거를 이제 에어리어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걸 AT로 AT가 아니죠. 그냥 T 곱하기 1이 되겠네요. T 곱하기 B가 되겠네요. T 곱하기 B. A는 이제 결국 T 곱하기 B가 되는 거니까 이걸 나눠주면 이제 B가 없어지고 T가 돼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판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데 이 앞에 예제도 있지만 이건 내변이 어떻게 다 스티프너나 아니면 거더나 이런 것들 보강제나 이제 어떤 거더들 이런 것들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이건 스테이트를 항상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뭐 간단한 예제고요. 이건 진정한 이제 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라지 플레이트 티오리를 이제 여기다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여기에 이 판의 그 좌구 응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과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